여울이라는 말, 복효근. 여울이라는 말 예쁘지 않나요? 내 애인의 이름이 여울이었으면 좋겠어요. 세월이 여울져 간다는 말, 어딘가 여유 있어 보이지 않나요? 강여울, 여울여울, 기복도 결도 보이지 않는 그 한가로운 표정이 넉넉해 보이지 않나요? 그러나 강이나 바다에 바닥이 얕거나 너비가 좁아서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이라는 강팍한 뜻을 가진 말이라는 것도 아시나요? 내 애인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단박에 그 빠른 물길에 휩쓸어 가버리면서도 그 표정은 여울이라는 말처럼 끄떡 없어서 내가 여울에 빠져 허우적댄다 해도 남들이 듣기에 어째 그 동작이 춤처럼 느껴지지 않을래나요?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 하시는 그 뻔뻔한, 그래서 천만 번은 더 빠져보고 싶은 여울 여울이라는 말 참 예쁘지 않나요? 다음 시입니다. 더 작은 힘을 위하여 홍신선. 한 개의 피 묻은 허공을 내버린다. 말의 힘을 버린다. 무너진 시간을 지나면 광막한 어둠만이 끝없이 자기 한 몸을 내세우며 서 있다. 남아서 근심하던 가시덤불과 산맥들도 무대기 자기를 내버리고 어둠이 된다. 버리리라. 아름다우나 보잘것없는 말. 거친 들에 저무는 저녁이 제 한 몸을 팽개치고 가듯 버리고 나면 새롭게 만나는 더 작은 힘, 더 깊은 어둠, 시의 말. 네, 지난 영상에서 시만 다루었기 때문에 복습할 내용은 없고요. 네, 효율적인 활용. 네, 효율적인 활용 중에서 이번 영상에서 다룰 건데요. 어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할 것인가 하는 거죠. 네, 이게 아주 중요한 문제 같아요. 이 말소리의 조절, 이거를 가장 잘 활용한 분이 아무래도 가장이라는 표현이 어울릴 것 같기도 한데요. 김영랑 시인이 아니었을까 싶기도 해요. 말의 소리를 조절한대요. 이게 말소리의 조절로, 소리죠, 소리 그야말로. 말의 소리를 조절해서 어조를 탄생시킨다라고 합니다. 말소리를 조절하려면 유음, 여기서는 그냥 유성음과 무성음 이렇게 나누는 게 좋겠어요. 유성음, 무성음 이렇게 나누면 좀 편할 것 같아요. 유성음을 반복하면, 유음이라는 것은 리을 발음을 말하는 건데 약간 좀 유성음이라고 해주세요. 유성음 조금 이따 또 나옵니다. 유성음 하면은 그러니까 니은 적어드릴까요? 니은 뒤에 적어놨는지 모르겠네요. 유성음 하면은 저는 이렇게 외웠었는데 느르멍 하고 이렇게 그 다음에 르 또 미음이 안 보이는데 예. 느르므 이렇게 자꾸 변환돼 가지고요. 이렇게 네, 이렇게 하고, 그리고 모음, 이걸 이제 유성음이라고 해요. 이걸 이제 리을을 유음이라고 하죠. 유음. 그리고 느므 이렇게 해보세요.
이렇게 해보시면 코가 울리죠. 이렇게 니은하고 리을만 빼고, 그죠? 리을 빼고 니은, 미음, 이응을 갖다가 해보세요. 그럼 코가 울려요. 이런 것을 비음이라고 합니다. 코비자 써가지고 비음. 그리고 모음. 그러니까 유음과 그리고 비음과 모음을 합쳐서 유성음이라고 해요. 유성음. 유성음으로 좀 기억하시는 게 더 좋겠어요. 유음보다는 유성음 비슷하니까. 유성음을 반복하게 되면 아늑하고 은근한 분위기 조성. 이거 잘 기억하셨죠? 이렇게 리을만 빼고 이렇게 해보면 저기 코가 울려요. 그걸 비음 코비자 써가지고 그다음에 이렇게 리을을 유음이라고 하죠. 유음. 그리고 모음 합쳐서 이 5가지 이것을 유성음이라고 하는데, 이 유성음을 반복하면 아늑하고 은근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네, 조금 이따 시에서 보시면 그냥 느낌이 옵니다. 그리고 거센 소리, 이렇게. 네, 이게 이제 유성음이 아니면 전부 다 무성음이죠. 유성음이란 것은 성대 떨림이 있는 소리. 아, 하면 이렇게 소리가 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 외에는 전부 다 성대가 떨리지 않는 무성음이라고 해요. 무성음. 근데 이제 거센 소리 뭔가 이렇게 츠, 크, 트, 프 이렇게 나죠. 이렇게 우리는 을을 넣어가 츠, 트, 크, 프, 하면 모음이 들어가니까 츠, 크, 트, 프 이런 소리, 된 소리죠. 이게 경음이라고 하죠. 거센 소리를 우리가 격음이라 하고, 또 이렇게 쌍으로 된 소리를 경음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거센 소리나 된 소리는 딱딱하고 답답한 느낌, 네, 답답한 느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양성 모음의 결합, 밝고, 이거 조금 다시 설명해 드릴 거예요. 네, 또 나옵니다. 양성 모음의 결합, 밝고 작은 느낌, 아기자기한 느낌이 나요. 양성 모음이 결합하면 아기자기한 느낌, 아담한 느낌, 뭐 이런 느낌이죠. 예, 음성 모음의 결합, 이건 좀 어둡고 큰 느낌인데, 왠지 좀 음성 모음은 약간 큰 말이라고 해요. 뭔가 좀 담담하고, 여기다 좀 적어 놓으셔도 좋겠네요. 어둡고 큰 느낌 이래 놓으면 느낌이 잘 안 오잖아요. 음성 모음의 결합 그러면은 왠지 담담하고 냉담하고 사무적인 느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예를 들어서 두텁다라고 해볼까요? 이게 이제 그 사전에 이제 도탑다 이렇게 써놓으면 이 도탑다를 작은 말이라고 이렇게 나와요. 사전에는. 만약에 두텁다 이러면 큰 말이라고 나와요. 이렇게 큰 말. 네. 이게 도할 때 오하고 타 할 때 아 발음이 있죠. 이게 양성 모음이잖아요. 이렇게 이 두 개, 오와 아가 만난 양성 모음, 그죠? 이 양성 모음을 만나면 작은 말이라고 해요. 그래서 밝고 작은 느낌. 그러니까 아담하고 왠지 좀 아기자기하고 좀 여성적 느낌이 나는데, 근데 두텁다, 여기 두텁에서 우하고 어가 있잖아요. 이게 이제 우어, 이런 걸 음성이라고 하죠. 우어. 여기 오아를 양성이라고, 여기서 이렇게 오와 양성, 우어, 음성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사전에 찾아보시면 두텁다가 큰 말이라고 나와요. 네. 그러니까 도탑다를 찾아보시면 두텁다의 작은 말이고, 두텁다를 찾아보시면 도탑다의 큰 말입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양성 모음을 쓰면 작은 말, 음성 모음을 쓰면 큰 말이라고 하는데, 왠지 작은 말은 밝고 작은 느낌, 아기자기하고 아담하고 좀 여성적인 느낌이 나는데, 이렇게 큰 말은 좀 담담하고 냉담하고 좀 사무적인 느낌이 나요. 네, 그런 느낌이다라는 걸 기억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하나씩 시를 보면서 할게요.
시를 보시면 양지밭 과수원 꿀벌이 잉잉거릴 때 이런 것들 보세요. 이렇게 잉잉거릴 때 이런 게 이제 전부 다 유성음들이죠. 이렇게 먼저 반복이 되어서 나와 함께 그 빨간 능금을 똑똑, 이것도 뚝뚝이 아니고 뚝뚝 하면은 큰 말이죠. 뚝뚝 하면은 큰 말이니까 왠지 좀 담담한 느낌, 정서적 거리가 생기는 그런 느낌이고, 만약에 똑똑 하면은 좀 아담하고 아기자기한 느낌, 작은 말이라고. 똑똑을 작은 말, 그리고 뚝뚝을 큰 말, 이렇게 하시면 돼요. 음성 모음을 쓰느냐 양성 모음을 쓰느냐로, 즉 소리를 조절하죠. 아까 저 위에 제목이 뭐였어요? 이렇게 말소리의 조절, 소리를 조절해서, 즉 큰 말을 쓸 것인가 작은 말을 쓸 것인가, 그 소리 자체를 조절해서 어조를 만들어요. 여성적 어조를 만들 수도 있겠죠. 네. 그런데도 또 거기다가 이렇게 하지 않으시렵니까? 이렇게 또 여성적 어조를 쓰고 있죠. 그러니까 경어체를 쓰면 대부분 좀 여성적 어조다라고 많이 하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시 볼까요? 자, 내 마음에 어딘 듯, 전부 다 니은 발음 있고 미음이죠. 그 다음에 이응, 또 어딘 듯 할 때도 이렇게 쭉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되고 있어요. 내 마음에 어딘 듯, 한편에 끝없는 강물이 흐르네. 아이고, 끝없는이 반복됐네요. 이렇게 이건데, 강물이 흐르네. 또 물 있고 내 있고, 이렇게 계속, 또 르도 마찬가지죠. 이렇게 전부 다 유성음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돋쳐오르는 아침 날빛이 반질한 은결 도도네. 계속 이렇게 끝자락에는 이렇게 니은으로 끝나고, 유성음으로 끝나고, 뭐 이렇게 또 유성음으로 끝나고, 이런 식으로. 또 은결도 마찬가지죠. 은결 할 때 은하고 이렇게 오르는, 전부 다 유성음이죠. 이렇게 오르는. 그러니까 유성음을 이렇게 반복해서 표현하는 것. 유성음 자체도 울림소리인데, 그래서 또 여기에서 뭐 하네 하면서 좀 이렇게 약간 귀엽게 끝나고 있죠. 이렇게 뭐 하네 하면서. 그래서 좀 이렇게 유성음을 많이 쓰면 왠지 모르게 좀 아담한 어조, 좀 평온한 느낌을 준다고 하는 게 제일 좋겠네요. 이렇게 유성음을 많이 쓰면 좀 평온한 느낌을 준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또 평온한 느낌을 주면 흔히 그런 걸 가리켜서 여성적 어조라고 많이 하죠. 또 여기 이걸 두고 또 막 담담한 어조라고 표현하기엔 좀 거리가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 이거 보세요. 이제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 변성 일장검 짚고 서서 긴 파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애라, 이렇게 써놨는데, 자, 여기서 좀 음에 대해서 좀 봐요. 여기서 보시면 거칠고 차가운 소리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거센 소리, 한마디로 다 무성음이죠. 무성음을 많이 쓰게 되면 거칠고 차가운 소리라고 해요. 파열음, 뻥하고 이렇게 폭파하듯이죠. 깨뜨릴 파자 쓰는데, 파열, 이렇게 우리가 입을 딱 막았다가 탁 터뜨리듯이 내는 소리. 뭐 영어에서는 이런 것을 이제 양순음 중에서 파열음이라고 해요. 입술 소리라고 하는데, 영어로 비교하면 좀 안 될 것 같아요. 너무 차이가 커가지고 한국말하고. 그러니까 어딘가를 막았다 터주는 소리. 저 폐에서 공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어딘가를 막았다 터주는 소리. 이렇게 프, 뿌, 프, 드, 뜨, 트, 크, 끄, 크.
순서대로 해주세요. 이렇게 예, 소리 나는 조음, 그러니까 입안에서 소리가 만들어지는 지점을 조음점이라고 하는데 프, 뿌, 프, 브는 이거 어디서 만들어지죠? 입술에서 만들어지죠. 드, 뜨, 트는 경구개라고 해서 윗니 바로 안쪽 그 단단한 입천장 있죠. 단단한 부분 입천장. 그게 이제 경구개음이라고 그래요. 이렇게. 그다음에 그 하면 저 목구멍 안에서 나죠. 크. 그래서 이렇게 연구개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이 파열음이에요. 뭔가 막았다 터주는 소리. 마찰음. 네.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셔도 되는데 일단 좀 공부해봐요. 마찰을 일으키면서 나는 소리죠. 흐 이렇게 어딘가 마찰이 일어나는 음을 마찰음하고 파찰음, 파 터지면서 마찰도 일어나는 소리, 그죠? 폭발되면서 막았다 터지면서 이렇게 막았다 터지면서 마찰까지 일어나는 소리, 파찰음. 파열음이면서 마찰음인 것을 파찰음이라고 그래요. 쯔, 트 이런 거죠. 그 다음에 거센 소리, 숨이 거세게 나오는 소리를 말하는데 츠, 크, 프, 트 이런 거죠. 이렇게 이런 소리인데 이걸 그냥 간단하게 기억하시면 돼요. 그냥 무성음, 이렇게 무성음들이 전부 다 이렇게 거칠고 차가운 느낌의 소리다 이렇게 생각하셔서 거친 어조, 차가운 어조, 냉담한 어조, 또 뭐 담담한 어조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아까 유성음이 뭐였어요? 느르멍 하고 이렇게 외워두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느르멍, 그죠? 아까 나온 거. 그리고 모음 이렇게. 네. 이렇게 유성음을 반복하면 아기자기하고 여성적인 어조적이죠 느낌이 오는데 이렇게 무성음을 쓰면 거칠고 차가운 느낌이 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삭풍 이게 전부 다 무성음이잖아요. 나무는 유성음이지만 무성음이 계속 반복돼요. 삭풍은 나무 끝에 불고 명월은 눈 속에 찬데 이렇게 찬데 만리변성 일장검하고 이렇게 짚고 서서 이렇게 서서 긴파람 전부 다 무성음이죠.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애라 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이제 무성음이 많이 쓰이면 그죠? 무성음이 많이 쓰면 뭐 강인한 어조, 또 남성적 어조, 좀 거친 어조, 차가운 어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이거 해석할까요? 네, 삭풍은 초하루 삭자인데 그 정월 초하루를 말하죠. 그러니까 겨울바람이에요. 겨울바람 아주 매서운 바람을 삭풍이라고 하는데 우리 고추바람이라고도 많이 하죠. 겨울바람은 별명이 참 많은 것 같아요. 고추바람, 뭐 동풍, 이때 동자는 동력동이 아니라 겨울 동자에 동풍이라고도 하고 또 된바람이라고도 하죠. 된바람. 또 뭐 북풍 뭐 이렇게 많이 하죠. 바람 이름 외워두시면 좋아요. 북동풍을 뭐라고 그러죠? 높새바람. 그냥 동풍을 뭐라고 그래요? 새바람. 남풍을 뭐라고 그래요? 마파람. 서풍을 뭐라고 그래요? 한이바람. 계절마다 바람이 다르게 불어오죠. 그리고 북풍을 된바람 이런 식으로 외워두시면 좋습니다. 명월은 눈 속에 찬데 만리변성. 만리는 그냥 여기서 진짜 만리인데 이렇게 쓰면은 진짜 만리가 아니고 멀리 말이겠죠. 멀리. 만리란 뜻이긴 한데 비유적으로 먼 곳 이런 말이죠. 만리변성. 국경에 있는 성을 말해요. 그 국경에 있는 어떤 멀리 있는 변성. 변이라는 게 가변자예요. 변두리. 일장검 짚고 서서 하나의 긴 검을 짚고 서서 긴바람, 휘파람이란 뜻이죠. 그러니까 바람 소리가 휘휘 하면서 부는 건데 긴바람 큰 한 소리에 거칠 것이 없어라. 장군으로서의
기계가 보이는 그런 시죠. 네, 그렇습니다. 다음에 이제 여울이라는 말, 네, 여울이라는 말, 복효근 씨의 시입니다. 이 첫 행부터 어조가 좀 느낌이 오죠. 전부 다 유성음을 쓰고 있잖아요. 쭉 유성음으로 쫙 나오면은, 그죠? 여울이라는 말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여기 만약에 참 들어가 버리면 무성음이 나오는데, 뭐 들어갈 수도 있죠. 워낙 유성음이 많으니까. 그 요성음 잘 살린 노래 중에 난 알아요라는 노래가 옛날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 요성음으로 음을 잘 살려서 좀 부른 경향이 있습니다. 분위기에 따라서 무성음이 더 필요할 수도 있죠. 거친 음이. 여울이라는 말 참 예쁘지 않나요? 내 애인의 이름이 여울이었으면 좋겠어요. 전부 다 이렇게 유성음으로 이렇게 쭉 이어갑니다. 그래서 막 부드러운 어조 또는 뭐 여성적 어조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게다가 또 뭐 좋겠어요 하고 이렇게 친근한 경어체를 쓰고 있어요. 뭐 했으면 좋겠어요 하고 친근한 경어체 이런 것도 이제 네, 공손한 어조 또 여성적 어조라고 말할 수 있죠. 세월이 여울절을 간다는 말 어딘가 여유 있어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전부 다 이렇게 계속 그 유성음으로 쓰죠. 여울이라는 말도 유성음이에요. 그런데 강여울, 여울, 기복도 결도 보이지 않는 그 한가로운 표정에 여울이라는 말은 말 자체 단어의 소리는 그 한가로운 표정을 짓고 넉넉해 보이지 않나요? 그죠? 이렇게. 자, 여울이라는 의미 생각하지 마시고, 여울이라는 이름만 생각해 보면, 참, 여울이라는 게 이렇게 넉넉하고, 한가롭고, 평화롭고, 그래 보이지 않냐는 거죠. 여울이라는 소리만 보면. 네. 그러나 강이나 바다에 바닥이 얕거나 너비가 좁아서 물살이 세게 흐르는 곳이라는 강팍한 뜻을 가진 말이라는 것도 아시나요? 이름은 평화롭고 한가롭고 넉넉하고 여유로운데, 그죠? 여성적이고 아담하고, 그죠? 유성음으로 돼 있어서 그런 뜻인데, 근데 사전적 의미는 어떤다고요? 강팍한 뜻을 가지고 있대요. 강팍. 성질이 좀 괴팍한 것을 말하죠. 까다롭고 완고하고 아주 괴팍스러운. 왜냐하면 여울이라는 말은 실제로 물살이 센 곳을 말하잖아요. 갑자기 얕아져 가지고 물살이 세진다든가 갑자기 폭이 좁아져 가지고 물살이 세진다든가 그런 게 이제 여울이라고 하죠. 여울. 이순신 장군도 작전 짤 때 여울을 이용했었잖아요. 네, 그 물살이 센 곳을 말합니다. 가진 말이라는 것도 아시나요? 내 애인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애인이 그랬으면 좋겠대요. 단박에 그 빠른 물길에 휩쓸러 가버리는 것도 그 표정은 여울이라는 말처럼 끄떡없어서 이 떡이 맞습니다. 끄떡없어서는 발음 때문에 이렇게 쓴 것 같아요. 끄떡하면 너무 세니까 떡이 맞아요. 네, 이는 너무 센 발음 하지 않으려고 일부러 덕이라고 이렇게 바꾼 것 같아요. 내가 여울에 빠져 허우적댄다 해도 남들이 듣기에는 그죠? 그래요. 이렇게 남들이 듣기에는 왜냐하면 발음이 여유 있고 그죠? 또 차분하고 뭐 또 부드럽고 뭐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남들이 보기에는 그죠? 이렇게 남들이 듣기에는 왠지 좀 즐거운 즐거운 것처럼 생각하지 않겠냐는 거죠. 가도 아주 가지는 않노라시는 여기도 히읗 받침이 좀 빠졌죠. 이렇게 하지 않노라 할 때 히읗 받침 들어가야 돼요. 않노라시는 그 뻔뻔한 그래서 천만 번은 더 빠져나 보고 싶은 여울이라는 말 참 예쁘지 않나요?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러니까 여울의 의미 측면에서 여울을 생각해 보면, 그죠? 소리가 아니라 의미의 측면에서 여울을 보면 굉장히 격정적이고 괴팍한 어조라고 해야 되는데, 소리가 너무 부드럽죠. 여울, 이렇게. 그죠? 강여울, 바다 여울. 여울이라는 단어가 왠지 또 여울이라는 여자 이름도 많이 있죠. 이렇게. 여성적이고 또 평화롭고 왠지 좀 여유도 있고 넉넉하고 너그럽고 이런 느낌인데, 의미는 뭐예요? 굉장히 격정적이고 괴팍한 어조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남들이 혹시 우리끼리 싸우더라도 잘못되더라도 남들은 적어도 그렇게 좋게 봐주지 않겠냐라고 합니다. 네, 여울이라는 말 그래서 참 예쁘대요. 그리고 더 작은 힘을 위하여 홍신선, 한 개의 피 묻은 허공을 내버린다 라고 합니다. 내버린다. 이렇게 종결어미가 이렇게 종결어미가 멈한다 이렇게 문어적 표현 종결어미를 쓰면 이제 사전에서는 이런 걸 서술형 종결어미라고 하죠. 근데 이제 우리 시에서는 문어적 종결음이라고 해도 괜찮아요. 문어적 종결음이를 쓰게 되면 어때요? 왠지 좀 그러니까 정서적 거리가 생긴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정서적 거리가 좀 멀어지는 거죠. 이런 것들은 이제 약간 단정적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뭐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단정하는 거니까 단정적 어조 또는 단환 어조 또는 뭐 남성적 어조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또 피 묻은 허공 이렇게 공하고 피 이런 발음이 들어 한 이렇게 히읗 발음 들어간다든가 피읍 발음 들어간다든가 이런 것들 좀 거센 느낌이 들죠. 무너진 시간을 지나면 이런 것들이 이제 좀 거센 느낌이 들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리로 이렇게 어조를 형성해요. 이렇게 소리의 조절로 이렇게 어조를 형성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도 보시면 광막한 어둠만이 끝없이 자기 한 몸을 내세우며 서 있다. 남아서 근심하던 가시덤불과 이런 데서도 굉장히 거센 느낌이 들죠. 산맥들도 거센 느낌이 들죠. 무대기 자기를 내버리고 어둠이 된다. 네, 그렇습니다. 이렇게 단정적 어조로 이렇게 말을 종결하고 있어요. 버리리라 아름다우나 보잘것없는 말. 이것도 마찬가지죠. 물론 유성음으로 유성음의 단어가 쓰이긴 했지만 말을 톡톡 끊잖아요. 이런 것을 말 이런 걸 뭐라고 그러죠? 영어로 스타카토라고 하죠. 스타카토 이렇게 스타카토라고 해서 그 단조음이라고 한국어로 번역되는지 모르겠어요. 단음조인가 단조음인가 그러죠. 이게 스타카토 방식으로 툭툭 끊어서 말하는 것 이런 게 좀 이제 약간 거친 느낌이 들죠. 그러면 이제 거친 어조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여기도 다 유성음이네요. 이렇게 거친들의 저무는 저녁이 이렇게 첫음이 이렇게 저무는 저녁이 음이어라고 해요. 그러니까 그 액센트가 들어가는 부분이 유성음이면 무성음이면 그죠? 여기 액센트 이 애를 따지시기보다는 액센트가 들어가는 그러니까 의미어라고 그러죠. 의미어. 꼭 상대방이 들어야 하는 뜻을 가진 말 이런 걸 의미어라고 하는데, 그런 것들이 무성음으로 돼 있으면 거친 느낌이 듭니다. 이렇게 저무는 할 때 저녁이 할 때 제 한 몸을 팽개치고 가듯 네, 이렇게 유성음으로 다 구성되어 있어요. 버리고 나면 새롭게 만나는 이런 경우는 이제 좀 굉장히 조화가 좋죠. 이렇게 유성음과
무성음과 요성음, 무성음과 요성음 이렇게, 그죠? 이렇게 무성음과 요성음 그리고 무성음과 요성음 이렇게 이제 착착 주고받으면 참 느낌 좋아요. 더 작은 힘, 더 깊은 어둠, 시의 말하고 끝납니다. 이렇게 이제 또 여기서는 이런 것들로도 물론 소리만으로도 어조가 이렇게 형성되는데 이 시는 또 어때요? 행이 짧잖아요. 이렇게 짧고 단정적이고 굉장히 좀 특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굉장히 행이 짧죠.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좀 뭔지 좀 단음조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굉장히 단정적이고 뭐 단정적 어조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네요. 단정적 어조 이렇게 그래서 또 남성적 어조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조를 만드는데 아까 저기 제목에서 뭐라고 나왔어요? 바로 말소리의 조절로 그죠? 말소리의 조절로 어조를 만들 수가 있다는 거죠. 어조를 조절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말의 소리를 조절해서 어조를 조절할 수 있다. 즉 유성음을 많이 쓸 것인가, 무성음을 많이 쓸 것인가. 네, 그 두 가지. 이것만 유성음이에요, 이거. 요거 빼면은 다, 모음, 이렇게, 이 다섯 가지 빼면 전부 다 무성음이니까, 유성음을 많이 쓸 것인가, 무성음을 많이 쓸 것인가로 어조를 조절할 수 있다라고 하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주제의식이 어조를 만든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